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붙어 있는 단층집 두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동네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원수 같은 이웃이 살고 있었다. 바로 김노인과 박노인이었다. 김노인은 올해 74세, 전형적인 깐깐한 성격에 잔소리가 많았다. 박노인은 72세로 호탕하고 목소리가 큰 데다 성질도 급했다. 이 둘이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싸움이 잦았다. 마치 고등학생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친구들처럼 아침 인사 대신 서로를 자극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아침 일찍 마당에서 김노인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으면 옆집 박노인이 대문을 열고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김영감. 그렇게 낙엽을 쓸어봤자 바람 불면 또 와르르 쌓일 텐데 뭐 그리 정성 들이셔. 그냥 좀 놔두세요. 그러면 김노인은 잽싸게 되받았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 좁은 골목에 낙엽이 수북이 쌓이면 다니는 사람이 미끄러지기라도 하지 않겠소.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니 동네가 깨끗한 거지. 박노인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부지런은 무슨. 그냥 남들 보라고 쇼하는 거지. 아이고 평생 남 눈치 보느라 고생 많으시겠네.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붙으면 옆집 아이들까지 창문을 열고 구경할 정도였다. 동네 슈퍼주인도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시작이야 하고 혀를 찼다. 하지만 사람들은 은근히 두 사람의 싸움을 재미있어 했다. 마치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단골로 오르내렸다. 아이고 또 어제 싸웠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한참을 싸우더라고요. 그 둘은 싸우면서 정 드는 거 아닐까요? 하하. 동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 둘이 닮았다니까. 얼굴도 어디서 본 듯 비슷하고. 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정작 둘은 서로를 보며 저 인간이랑은 절대 못 산다. 라며 기겁을 했다. 사실 싸움의 이유는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양이 밥을 주느냐 마느냐, 골목에 세워둔 자전거가 누구 집 담장을 더 가렸느냐, 심지어는 장독대에서 나는 된장 냄새가 지나치게 진하다는 이유로도 싸움이 붙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퍼부어도 이상하게도 둘 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김노인은 동네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며 가끔 이런 말을 했다. 에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속이 다 타들어간다니까. 근데 또 그 인간 없으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박노인도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 비슷한 이야기를 흘렸다. 내가 저 영감이랑 매일 부딪히느라 욕이 는다니까. 근데 또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참 내가 미쳤지. 겉으로는 으르렁대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다투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 김노인네랑 박노인네 혹시 친척 아닐까요? 닮아도 너무 닮았어. 그러게 말이에요. 눈매가 꼭 형제 같아. 입버릇도 닮았고.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점점 그 말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은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단서가 되고 있었다. 김노인과 박노인의 티격태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은 골목길에 놓인 쓰레기 봉투가 문제였다.
박 노인이 봉투를 내놓자 김 노인이 삐딱하게 한마디 했다. 아니, 저 봉투 묶는 꼴 좀 보시오. 고양이라도 와서 다 헤집어 놓으면 어떡하려고. 박 노인은 버럭 소리쳤다. 아이고, 참견도 많으시네. 내가 70년 평생 쓰레기 하나 제대로 못 내놨을까요? 김 영감, 그 쓸데없는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자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나와 말렸다. 두 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어요. 그러자 박 노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에이, 창피는 무슨. 동네 사람들도 다 재미있어 한다니까. 김 노인도 팔을 저으며 한술 더 떴다. 내가 말 안 하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잖소. 그렇게 매번 끝없는 설전이 이어졌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어투나 억양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말투뿐만 아니라 고개를 젖히며 웃는 버릇, 화날 때 눈을 부릅뜨는 모습, 심지어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 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는 방식까지 흡사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진짜 남매 아닐까? 안 그래도 나이도 비슷하잖아. 그러게요. 부모님 뿌리라도 같을지도 몰라. 이 말이 은근슬쩍 두 사람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에는 둘 다 발끈했다. 저 인간이랑 내가 남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릴. 에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저 성깔 더러운 인간이랑 가족이라니 그건 절대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시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걸까? 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얄밉기만 한데도 이상하게 애틋한 감정이 밀려올까? 특히 명절이 되면 혼자 집에 앉아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그 감정은 더욱 짙어졌다. 김 노인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먼 친척에게 맡겨져 살았다. 박 노인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다. 그 공허한 기억의 틈새에서 서로의 존재가 무언가 빠진 조각처럼 자꾸만 겹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싸움으로 시작된 날들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들의 과거를 곧 드러내기 시작할 참이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해지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누군가 기증한 앨범이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옛날 사진 속에 아는 얼굴 있나 한번 보자라며 둘러앉았다. 박 노인도 심심풀이 사마 경로당에 갔다가 그 자리에 끼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이 동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기와집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 시장 좌판에서 웃는 아주머니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담겨 있었다. 박 노인은 무심코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희미했지만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옆에 있던 경로당 회장이 말했다. 아, 저거 말이야. 예전에 이 동네에 살던 고아 남매라던데. 부모 잃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더군. 그 순간 박 노인의 눈이 커졌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항상 곁에 있던 남자아이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 그 아이와는 영영 연락이 끊겼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그렇게 우연이 많을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사진 속 남자아이의 눈매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아니, 익숙하다 못해 지금 옆집에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그 영감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 노인은 며칠 동안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김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며 일부러 시비조로 말했다. 김 영감, 잠깐 나와봐요. 할 말이 있으니께. 김 노인은 여느 때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다. 뭡니까, 또?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거요? 박 노인은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좀 보시오. 이 사진 속 애들 혹시 기억 안 나요? 김 노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이 사진 어디서 났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던 여자아이, 늘 손을 잡고 다니던 여동생이 떠오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3살 무렵 부모를 잃고 자신과 함께 흩어졌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박 노인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김 영감도 부모 잃고 친척네 집에서 자란 적 있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오해의 벽이 사진 한 장 앞에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을 본 이후로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싸움이 줄어들었다. 대신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혹시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 산골 작은 마을이요. 그럼 부모 이름은 기억하시오. 아버지가 김성만, 어머니는 이정순. 순간 박 노인의 손에서 컵이 덜컥 떨어졌다.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김성만이에요. 어머니는 이정순. 둘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믿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수십 년간 원수처럼 싸워온 이웃이 사실은 잃어버린 친남매라니.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래된 호적 기록을 찾기 위해 읍내 주민센터를 찾았다. 직원에게 어렵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묵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예전엔 전산이 없어서 기록이 엉망입니다만 여기 보이네요. 김성만 씨와 이정순 씨 사이에서 두 남매가 태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 김영호, 딸 이름 김영애. 김 노인과 박 노인은 숨을 삼켰다. 김 노인의 본명이 김영호, 박 노인의 본명이 김영이었다. 그 순간 둘 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토록 오랜 세월 원망하며 살아왔던 옆집 이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앞섰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평생을 싸우고 욕한 게 내 오빠였고 내 여동생이었다니. 하늘도 참 야속하요. 왜 이제야 알게 하는 거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서로를 향한 욕설이 아닌 오래 잃어버렸던 애틋함이 묘하게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진실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싸울 때마다 뱉었던 독한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다. 박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그렇게 욕하지 말걸 내 친오빠한테. 내가 어쩌자고 그랬을까. 김 노인 역시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책했다. 피를 나눈 여동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보고. 매일 같이 싸우다니 내가 미쳤지. 그러던 어느 날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김 노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고함을 치지 않았다. 대신 긴 침묵 끝에 박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그 한마디에 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한 이름 오빠. 영희야, 내가 정말 내 동생이었구나.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 순간 이웃들의 눈에는 그토록 싸우던 원수 같은 두 노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 헤어져 살다 겨우 다시 만난 남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남매로서의 재회는 결코 단순히 기쁨으로만 끝날 수 없었다. 함께하지 못한 세월, 그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들이 너무도 길었기 때문이다. 김 노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원수로 여기고 하늘이 날 이렇게 벌 주는구나. 박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오빠 이제 남은 날이라도 같이 지내요. 그게 부모님이 바라는 길 아닐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싸움이 아닌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 말이다. 남매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두 노인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웃들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누구 하나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작은 배려들이 이어졌다. 마을 아낙네들은 두 사람 집 앞에 반찬을 살짝 두고 갔다. 누군가는 국을 끓여 나눠주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영우 어르신, 영희 어르신 이제는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사셔야죠. 늦게라도 다시 만나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처음엔 두 사람 모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동안 동네에서 얼마나 창피하게 싸워댔는지 모두가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점점 위로로 다가왔다. 박 노인은 어느 날 마당에서 옥수수를 삶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건지도 몰라. 부모님이 계셨다면 분명 우리 보고 화해하라고 하셨을 거야. 그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옥수수 몇 개를 접시에 담아 김 노인 집에 가져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오빠 이거 좀 드세요. 내가 삶았어요. 김 노인은 말없이 접시를 받아들었다. 눈빛이 떨렸지만 그는 이내 낮게 말했다. 그래 고맙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이후 작은 교류가 이어졌다. 김 노인이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박 노인의 목까지 챙겨왔다. 박 노인은 김 노인의 옷을 꿰매 주었다. 싸움 대신 사소한 배려가 오가며 두 사람은 천천히 남매라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화해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와 작은 배려가 그들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우연히 마주 앉았다. 빗방울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 순간 김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영희야, 내가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오빠 노릇을 하나도 못 해줬으니. 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곁에 있었더라면 당신이 그토록 외롭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둘은 긴 침묵 끝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헤어진 뒤 각자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김 노인은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늘 잃어버린 여동생이 살아있을까 궁금했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 길이 없으니 그냥 가슴에 묻고 살았지. 박 노인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나는 매일 꿈속에서 오빠를 불렀어요. 그런데 눈 뜨면 혼자였고. 그래서 점점 미워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찾지 않았냐고. 그 고백은 서로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미움과 원망은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옆집 원수가 아니라 진짜 남매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했다. 서로의 병원 진료에도 동행했다. 늦게 다시 찾은 가족의 정은 오히려 더욱 절실하고 따뜻했다. 이웃들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저 두 분이 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마치 평생 붙어 다닌 남매 같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골목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겠지만 이제 그곳에는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대신 흘러나왔다. 김 노인과 박 노인은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 김 노인은 삽을 들고 박 노인은 모종을 심었다.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이젠 그 다툼마저 정겨웠다. 그렇게 심으면 안 돼, 영희야. 오빠야말로 괜히 아는 체는. 그러면서도 서로를 보며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두 분이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으셨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두 사람의 사연이 회자되었다. 젊은 이웃들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남매였어요. 그렇게 맨날 싸우던 게? 나이든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다. 원수 같던 이웃이 사실은 피부치였으니. 그러니 사람은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다. 김 노인과 박 노인은 그날 저녁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부모님도 이제는 웃고 계시겠지? 그래,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남매로 살게 된 걸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들은 늦게야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결국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비록 수십 년을 돌아서 다시 만났지만 남은 날들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이 사연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싸우며 지낸 이웃들도 멀어진 형제자매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우리도 화해해야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